먼저 유튜브에 관한 얘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원래 뷰티 블로거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뷰티 블로거로 활동했는데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영상이란 게 되게 생소했어요. 특히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하기도 하고 일단 사진보다 색감 왜곡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자꾸 찍으면은 나 자체를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저 자체를 부정하는 일 같잖아요. 영상을 찍으니까 실제로 외모에 대한 욕심도 많이 줄어들고 포토샵에 관한 미련이 거의 없어졌어요. 엽사도 옛날보다 훨씬 잘 찍고 직접 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힘들죠. 제가 생활 패턴이 어떻냐면은 한 6시 반쯤에 일어나요. 씻고 준비하고 밥 먹고 아침에 출근을 하죠. 9시에. 그리고 이제 6시에 퇴근을 해서 뭐 약속이 있다든지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한 8시, 9시 돼요. 그럼 또 다시 씻고 1시간 정도 있은 다음에 영상 편집이라든지 블로그 일을 해요. 그거를 하다가 빠르면 1시, 늦으면 2시에 자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랬어요. 이게 블로그 할 때는 제가 제 얼굴을 많이 변형을 시켜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유튜브를 하니까 조금 간간히 알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저 회사 직장 동료들도 이거 B씨 아니냐면서 물어보실 때가 간혹 있어요. 네. 촬영 구도는 일단 카메라는 본인의 눈보다 살짝 위에서 살짝만 위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받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깔고 하면은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눈보다 한 5도 정도? 조명은 일단은 좌우에 하나씩 있으면 좋고요. 카메라에서 쏴주는 거 하나, 탑 조명 하나. 이렇게 다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작업 여건이 그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을 밝혀주는 전체 조명 하나랑 카메라와 천장 사이에서 나를 비춰주는 조명 하나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점은 이제 많은 분들과 실제적으로 이제 글이나 사진보다는 더 가깝게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하는 저도 재밌어요. 이 영상이다 보니까 결과물을 제 맘대로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막이나 이런 거 편집 외에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영상이 나름대로의 제 앨범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몰아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블로그 같은 거에 비해서. 블로그 글은 진짜 빠르면은 한 1시간 만에도 쓰는데 영상은 못해도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잡아먹는 것 같아요. 지우고 싶은 영상은 채널 초반의 영상을 좀 지우고 싶은데 딴 게 아니라 제 사투리 때문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언니 왜 억지로 사투리 쓰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쓰려고 억지로 노력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지우고 싶어요. 애착이 가는 영상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을 텐데 저희 콩이가 담겨있는 영상이 있어요. 강아지가 담겨있는 영상. 그 영상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는 허니생정류를 가장 좋아합니다. 다크서클 가리는 거라든지 아이라인 안 번지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전 아무래도 자주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근데 그게 유튜브 댓글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스타 같은 데 메시지로 언니 영상이 뭐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이런 부분, 이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보면은 그때 이분이구나 하면서 기억이 나요. 악플 다시는 분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악플에 그렇게 크게까지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라서 어떻게 날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는 분들께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을 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일반인이니까 카메라 앞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말도 쉽게 잘 안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익명성이 보장이 된 공간이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그 스스로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서 뭐 한 개 올리고 악플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거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겠죠.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단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꾸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건데, 그 기대에 대해서 이제 충족을 하려면은 꾸준하게 질 좋은 컨텐츠를 계속 생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튜브는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히려 제가 백수가 되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는 저한테 또 다른 취미죠. 제가 저를 발전시키는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저는 실업계를 나왔고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옛날에 유튜브 하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영상 편집도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런 제가 안 배워본 것들을 점점 제 스스로 발전시키게 만드는 수단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진로와 취업에 관해서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처음 받아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취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 상고를 나왔어요. 상고를 나오면은 이제 진학을 해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반이 실제로 나눠져 있고, 저는 진학을 택했죠. 물론 취업을 미리 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나중에는 이제 다시 대학을 가게 되더라고요.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기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대학이라는 게 꼭 필요했으니까 다시 갔겠죠.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면접을 본다든지 이럴 때 대학의 이런 높낮이 차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남들이 하는 만큼 했냐, 그러니까 이만큼의 노력 정도는 했냐 안 했냐, 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는 상고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경영학에 가니까 복습을 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죠. 워드, 커말, 회계 이런 것들을 전 고등학교 때 이미 취득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다시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것도 있었어요. 장학금을 타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대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알바를 하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는 화장을 이제 딱 그때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화장을 시작하면서 재밌어서 처음에 막 네일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어서 기록하는 식으로 하다가 화장품을 하나둘씩 사 모으게 되니까 종류도 막 다양해지고 글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화장품은 이런 면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죠. 그리고 내가 뭐를 딱히 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화장품이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화공과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려면 이과를 나와야 되고, 저는 경영학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쉽게는. 근데 화장품 회사에도 회사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경영학과 갈 수 있는 부서들이 분명히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기획이랑 마케팅 이쪽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블로그도 하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고 공모전을 또 준비를 했어요. 보통 취업 준비를 일찍 한다고는 하지만 시험 공부 준비를 하지 취업 준비는 3학년, 4학년 이럴 때 하잖아요. 근데 저는 휴학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제가 이제 스펙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취업 지원을 할 때 이제 남들보다 낼 수 있는 게 한 장이 더 생긴 거예요. 전 그 전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는 디자인하는 이런 분들이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내가 경험한 얘기들로만 쓰려고 하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외에 이제 4학년 때는 취업활동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저는 토익이나 이런 외국어 스펙을 쌓기보다는 일단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런 스터디들을 다니면서. 자기소개 예를 들면은 제가 사진이 붙어 있는데 전 분명히 여자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첫 줄을 저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여잔데 왜 자기 아버지라 그러지?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일단 많은 이력서들 사이에 내 걸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또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적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장점은 뭐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진짜로 적겠지만 단점은 사실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개선이 가능한 단점을 적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하지만 메모를 습관화하고 매일 다이어리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서 이것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과거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난 이미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단점 같은 것도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방법들을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취업해야 되는데 뭐 하지?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찾으셔야 돼요. 저도 좋아하는 거 없었는데 맨날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가 화장품이라는 장르를 찾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나한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직군을 고르는 거죠. 좋아하는 장르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선택하면 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이 질문들을 보면은 본인이 잘하는 것과 전망이 좋은 것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진로로 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건데 그렇다고 싫어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되 어느 정도 전망이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일만 찾으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제가 느낀 거는 진짜로 좋아하는 일들을 정말 내가 취미로 좋아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게 어느 순간 싫어지는 순간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아쉬웠던 거는 저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거나 좀 더 열심히 놀 걸 그랬어. 그 두 개 다 되게 애매하게 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요. 놀려면 확 놀던지 공부하려면 확 하던지.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융통성 있게 잘 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융통성 있게 잘하는 법? 우선은 사교성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막내랑 말단 직원의 입장에서는요. 어려우시면은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이렇게 정해가지고 칭찬을 하나씩 해주세요. 뭐 스카프를 메고 왔는데 그 스카프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머리를 자르신 분이 계시면은 머리 자르셨어요? 훨씬 깔끔해 보이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그 칭찬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그 스카프를 멜 때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사람보다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사내에서도 친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사적이고 깊은 곳까지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가 돌아버릴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 사람한테 기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액션까지 추가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 잘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인 부분이잖아요. 일도 잘하면 좋지만 이런 것까지 잘하면은 진짜 융통성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이 진짜 중요한데 말이라도 나 지금 할 일 많아서 바쁘지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 바쁜 거 하는데 억지로 막 시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진짜 고마운 것 같거든요.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취업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일한 지는 지금 4년 차고요. 근데 생각보다 막 이제 진로 결정과 취업의 문턱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힘내시라고 하는 게 되게 뻔한 소리 같기도 하지만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이력서를 쓰고 떨어지고 하는 그 순간들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좋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 그때가 좋은데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 회사에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럼 난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돼요. 떨어지기도 하지만 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취업 준비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 게 뭐냐면 막 30군데, 40군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막 무작위로 지원한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기업 스타일대로 자소서를 쓰는데도 각각 원하는 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서 저 사람 30-40군데 낼 때 나는 4-5군데 내고 좌절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봤을 때도 취업을 못했다. 떨어지면 당연히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어딘가에서든 더 좋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데나 가야겠다 이런 마음만 아니면 그 떨어진 계기로 인해서 더 좋은 데 가 있을 거예요. 일은 분명히 언제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라 생각하고 살짝 재정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어렵거나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메시지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사랑, 연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당하세요. 저는 저도 티를 팍팍 내요. 팍팍 내는데 먼저 말하기 유도하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것 같으면 제가 먼저 가요. 독특한 데이트 장소는 최근에 방탈출을 실제로 하는 곳이 생겼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그런 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촌에 가면은 어둠 속의 대화라는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인 1조로 한 8명이서 완전히 깜깜한 이제 미로 같은 곳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이 단 하나도 없어요. 눈을 떠도 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가게 되는데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이동하면서 청각, 후각, 촉각으로 길을 판단하게 되는데 내가 온전히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가이드의 말만 믿게 되더라고요. 무서운 건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는 되게 반전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봉사활동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유기견 목욕시키고 산책시키는 그런 봉사 같이 신청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같이 운동하는 게 좋더라고요. 같이 마라톤 5km를 뛰어도 좋고 같이 등산 같은 걸 해도 좋고 같이 운동하면서 의지하고 끌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하고 나면 본인한테도 보람차고 평소랑은 다른 데이트라서 더 즐겁고 오랜 연애와 롱디는 솔직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믿음을 꼭 줘야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장거리 연애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사람이 내가 옆에 있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를 안 불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이러기보다는 상대방도 나 같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예의를 다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이나. 연락 같은 문제로 이제 속을 썩이게 된다면은 이건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연락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섭섭해할 수는 없어요. 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정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유를 먼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연락이 저녁 9시에 회식을 했는데 연락이 뭐 하루 종일 없고 이틀 없고 3일 없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예의라는 게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하고 각자의 일이 있어서 바빠서 연락을 못 할 수는 있는데 매번 미리 말은 못 해주겠지만 한 번씩 미리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잘 연락 못 할 것 같아. 끝나고 나면 내가 전화할게. 말해주면 적어도 내가 하루 종일 왜 이 사람 연락 없지? 이러고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연인에 대한 예인데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르쳐줘야죠. 저는 연인과 다투게 되면은 일단은 얘기해보고 안 풀리면 자고 그 다음날 돼서도 내가 어제만큼 열받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은 나도 화났지만 내가 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하는 게 저는 한번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있었나.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요. 화난다고 해서 욱해서 헤어지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욱해서 헤어지자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헤어지자는 말이 한 번이 어려운 거지 2번, 3번은 정말 쉽더라고요. 믿어주세요. 상대방을 믿어주시고 그래도 내가 골라가지고 하는 연애인데 나 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골라서 하는 연애인데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도 나 같을 거라 생각하고 믿어주세요. 누구나 실수나 잘못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진짜 나쁜 거죠.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믿어주시고 지난 과거의 내 연애랑 비교해서 미리 상처받고 방어막 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안 믿으면은 본인 손해예요.
그 상대방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더 괴롭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의심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연애에서 꼭 믿어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 연인 사이의 예의,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은 원만하게 순탄하게 서로 이해하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 녹화를 하면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궁금한 게 조금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Q&A 시간 가지니까 되게 좋네요. 지난 Q&A랑 다르게 되게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처음 받아보는 질문들, 제 피부로 와닿는 고민들을 이제 직접 접하게 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가까워진 느낌이 드셔야 될 텐데. Q&A 질문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지름신을 내려주신 많은 분들도 모두 감사해요. 궁금한 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